안녕하십니까. 인터넷과 법률 3조의 주제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발표를 맡게 된 송영민입니다. 으로 들어가기 전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지 간략히 보고,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세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주장을, 네 번째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을, 다섯 번째는 인터넷 실명의 문제점을, 여섯 번째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해외 사례를, 일곱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피해 사례와 해당 판결을, 마지막으로는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그 해결 방안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악플이 많아 발생해 만든 제도로 인터넷 이용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거쳐서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과정은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여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다르자 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도입 확인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주장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질서 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1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 26.8%였던 비방글이 23.4%로 5.1%였던 욕설이 2.1%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사한 역기능이 가짜뉴스나 가짜 계정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주장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상 인터넷 실명제는 글을 게시하는 사람만이 아닌 글을 읽는 사람도 실명으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현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공익의 효과도 없어 가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낸 사안이라는 겁니다. 한번 위헌 결정이 났던 법안은 재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명문으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을 게시할 때 누가 올렸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 시행되는 법이나 정책을 외국계 기업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구글은 실명 인증제를 기피하고 있고 도입이 된다고 해도 다른 선택을 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사람이나 기업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제거하여 악플과 같이 역기능이 발생할 시에 대처하기 쉽고 책임이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여 익명성을 기초로 한 역기능이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고유 권리를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전달할 것인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상 가인 교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 행위도 기존의 민형사 수단에 의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새로운 규제 수단을 채택한다면 과도한 제한으로 가인 금지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시사회 도래의 가능성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 상황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검열을 강하게 하여 위축 효과를 발생하고 권력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므로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번호, 실명 정보가 남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이어서 발표하게 된 박동현입니다. 그렇다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시각의 모델로서 미국 법원에서는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기업 모델입니다.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한 이윤 창출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므로 소비자 프라이버시나 정부의 규제 등에는 부차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제주의 모델입니다. 법적 제재를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처벌을 주장하므로 시민의 행동은 사회 보호를 위한 정보 책임에 항상 부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때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면 경범죄를 범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마녀을 사냥을 한 개통료 사건과 2011년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이용자 중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등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대학교 내 사용하는 밴드에서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2년 8월 만장일치로 정보통신법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본인 확인제의 목적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지만 그 효과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들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그 규정의 존재만으로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명예훼손죄가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기득권층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기인수단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형사처벌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고발을 남발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교육적 개선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교육적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정교과 사이버 윤리 교육의 구체적 학습 과정을 갖게 하고 직장이나 사회 공통체에서는 의무적인 사이버 윤리 교육을 받게 하며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이 자신이 쓴 글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쓴 악플로 인해 다른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괴롭다는 것을 교육적 접근으로 깨닫게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을 강구해보고 기존과는 다른 인터넷 게시판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악플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한 페널티 도입도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희 조원들의 개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